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199회를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도 지난 회들에 이어서 셰익스피어란 극작가가 실존했던 인물인가,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작품을 쓰고 그냥 이름만 셰익스피어라고 필명으로 사용한 것인가 라는 의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도에 초판이 나온 이근삼 선생 저의 구미연극산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을류문고에서 나온 문고판인데요. 얇은 책입니다. 이 책에는 셰익스피어라는 인물이 실존했는가 라는 제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이번 회에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처음 나온 1970년도에 우리들은 몇 살이었습니까? 1970년도면 아주 옛날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 역사적 상황이 이 글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에 대한 반감, 또 소련의 정치적 선전, 이런 것에 대한 언급 등이 이 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고려하시면서 책의 내용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셰익스피어는 프란시스 베이컨이었던가, 아니면 에드워드 드 비어였던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일종의 협동 창작식으로 작품들을 창작해내고 그 집단에서 사용했던 필명이 셰익스피어였던가 하는 의문들에 대해서 이 책의 내용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지난 회에 소개해드렸던 내용이 나와 있는 책, 콜린 윌슨과 데몬 윌슨이 공저한 풀리지 않은 세계의 불가사의라는 책 내용에 보면은 셰익스피어는 사실은 에드워드 드 비어, 옥스퍼드 백작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작가들 중에 한 사람이 존 토마스 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과 관련해서 그 이름을 론이라고 읽어야지 룬이라고 읽으면 그 룬이라는 말이 미치광이, 미쳤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사람 주장의 신빙성에 불리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 회에 소개해드리는 이근삼 선생의 글 안에서는 이근삼 선생이 론이를 룬이라고 읽고 있네요. 이러한 오류들 때문에 콜린 윌슨과 데몬 윌슨의 책에서 로니의 이름을 제대로 읽어주자 이렇게 당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셰익스피어라는 인물이 실존했는가?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라는 것을 생각하기 전 이미 소련에서는 비행기가 실험 단계에 있었다고 교과서에까지 적어 억지를 부리던 소련에서 바로 몇 주일 전 이번에는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을 여러모로 고찰해보니 소련 사람 같다는 엉뚱한 말을 퍼뜨렸다. 이 꼴로 나아가다가는 예수나 공자는 물론 김삿갓, 거북선도 모두 소련의 것이 될 것이요, 귀하고 훌륭한 것은 소련에서 생긴다는 식의 천리가 새로 생길지 모른다. 셰익스피어가 어떻게 소련과 관계를 맺게 됐는지 알 길이 없으나 셰익스피어의 국적은 고사하고라도 그가 실존인물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몇 년 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의사인 호프만인가 하는 사람도 셰익스피어란 사람은 없었고 사실은 29살 때 술집에서 칼싸움을 하다 죽은 것으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말로우가 셰익스피어란 위명으로 그 후에 극을 썼다는 흡사 추리소설을 방불케 하는 말을 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었다. 이 의사는 자기 추측에 지나치게 자신이 있어 영국에 건너가 말로의 무덤까지 파보았다. 그렇지만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만한 물건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주장을 철회한 것도 아니다. 셰익스피어란 말로우의 위명이라는 확신이 더욱 굳어간다는 말을 던지고 미국으로 되돌아갔다는 이 양반이 최근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셰익스피어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인간들은 상대할 필요조차도 없다고 강경하게 말하는 마거렛 웹스터 여사 같은 사람도 있지만 이 대예술가가 진짜냐 가짜냐 하는 문제는 새삼 요즘 생겨난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인간에 대한 확실한 기록이 없다는 데서 구구한 억측이 생겨나는 모양이다. 생일이 4월 23일이요. 죽은 날이 4월 23일이라고 하니 그런 우연이 어디 있는가 하고 따지는 사람도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극을 쓴다는 신파 극작가들을 무색해 할 우연이 있는지도 모른다.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신문 잡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셰익스피어에게 많은 친구가 있던 것도 아니고 보면 그의 생애란 결국 추측에 불과할는지도 모른다. 저 유명한 월터 롤리경 같은 사람도 도대체 어디서 결혼을 했는지 모르고 있다. 셰익스피어가 손수 썼다는 편지나 하다못해 가계부 정도라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조차 없고 보니 더욱 난처하다. 그의 전기를 짜내는데 필요한 자료로는 첫째, 당시 교회나 그 밖의 비교적 공공기관에 남아있는 기록이 있다. 즉, 스트래트퍼드 온 에이번에 있는 교회의 기록에는 셰익스피어와 그의 형제들이 받은 세례에 관하여 적혀있고 그의 부모와 친척들의 매장일도 기록되어 있다. 뿐만이 아니라 재판소 기록에도 원고 또는 증인으로서 그리고 피고로서도 이름이 적혀있다. 둘째 번 자료로는 셰익스피어에 관한 주위 사람들의 전원이 문제되어 있다. 그렇지만 셰익스피어는 가까운 친구가 없었던 모양으로 대개 그와 같은 극단에 있었던 배우 리처드 버베이지나 퍽 후에 나온 배우지만 토마스 베타톤 같은 사람의 간단한 말 속에 그의 생활이나 인품의 일단이 엿보이지만 이것도 거의 믿을 것이 못 된다. 세 번째 자료로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대한 당시의 문학적인 문헌이 있지만 이것도 셰익스피어라는 인물을 아는 데는 그리 도움이 못 된다. 작품 자체에 대한 평가뿐 전기에 대해선 아무것도 없으니 말이다. 셰익스피어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셰익스피어가 정상적인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시골 샌님이라는 사실이다. 그렇게 문제가 되고 그렇듯 위대한 예술을 이룩한 문호가 시골 문법 학교밖에 못 나온 셰익스피어일 수가 있느냐 하는 말이다. 셰익스피어는 프란시스 베이컨의 위명이라고 해서 아직껏 문제가 되어 있는 이른바 베이컨설도 이래서 나왔다. 헨리 제임스나 마크 트웨인 또는 시인 월트 휘트먼,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 같은 사람들도 오히려 셰익스피어라는 인물의 실존을 의심하고 있다. 인도를 잃는 한이 있어도 셰익스피어는 잃지 말자고 소리지른 칼라일의 말이 있으나 이쯤 되면 좀 곤란하게 된다. 18세기 중엽의 요란한, 특히 미국에서 시작된 셰익스피어는 프란시스 베이컨의 위명이다라는 소위 베이컨설이 요즘은 거의 잠잠해졌지만 당시에는 대단했던 모양이다. 1848년 J.C. 하트라는 미국인의 논문에서 발단한 베이컨설의 학자로서는 G. 그린우드, 더닝 로렌스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들의 설은 굉장한 세력을 차지했었다. 이들이 셰익스피어의 실존을 거부하는 이유를
몇 개 들어보기로 하겠다. 극작가인 셰익스피어와 스트래트퍼드에서 죽은 셰익스퍼 혹은 셰익피어라고 서명한 인간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셰익스피어는 기껏해야 시골에서 월사금을 안 내고 다니는 문법 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그런 인물이 햄릿이니 리어왕 같은 대작을 쓸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그의 양친도 문맹이다. 위대한 예술가라면 친필로 편지나 유서쯤은 남길 것 같은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 벤 존슨이 그를 방문했을 때 그는 너무 술을 많이 마셔 죽었다는데 그렇다면 셰익스피어가 죽었을 때 그의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쯤은 위대한 예술가의 죽음을 추도하는 글이라도 썼을 것 같은데 그것이 전혀 없다. 18세 때 8살이나 위인 여자와 결혼하고 애를 셋이나 낳기가 무섭게 런던으로 도망간 무학의 이 청년이 궁정생활과는 거리가 먼데도 그의 첫 작품에는 궁정생활의 자세한 면까지 묘사되어 있으니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실을 들어 셰익스피어의 실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1624년 셰익스피어의 제1폴리오판이 나온 다음 해 퍽 흥미있는 책이 한 권 나왔다. 암호기법서라는 책인데 저자는 구스타와즈 세레너스라는 사람으로 전부 라틴어로 되어 있다. 앞에 말한 더닝 로렌스는 이 책은 베이컨의 분부로 먼저 폴리오판의 비밀을 풀기 위해 간행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이 책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맨 위의 태풍 중에 횃불, 영어로 비컨, 즉 베이컨과 통한다. 횃불이 타고 있는 그림이 있고 가운데에는 신사가 창, 스피어, 창을 들고 있는 농부에게 무엇을 주고 있고 저쪽에서는 어떤 사람이 모자에 감람나무 가지를 꽂고 말을 타고 있으며 구두에는 박차, 스퍼를 달고 있다. 맨 밑 그림에는 가운데의 신사가 글을 쓰고 있는 옆에 성장한 남자가 서서 그 신사의 모자를 벗기고 있다. 성장한 남자는 늙은 배우인 것 같다. 그 위에도 퍽 상징적인 도안들이 많이 있다. 맨 위의 이 그림은 셰익스피어의 최종작인 태풍은 베이컨의 광채를 받고 있다는 말이요. 가운데 그림은 베이컨이 그의 작품을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내에게 주는 그림이요. 그 옆의 말을 타고 가는 모습은 그 셰익스피어가 명예의 장을 모자에 꽂고 사라지는 그림이며 밑의 그림은 배우인 셰익스피어가 위대한 철학자의 모자를 빌려 안락한 생활을 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셰익스피어란 실은 근엄한 신사요 이 문필가인 프란시스 베이컨의 위명이라는 주장을 한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사실을 들어 베이컨설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주장 역시 해적들이 남긴 암호문을 가지고 보석을 묻은 장소를 구구이 억측하는 일과 그리 다를 것이 없다. 보다 추리적이요 모험적인 주장일 뿐 사실 그렇다는 물적 증거는 없다. 정치를 비꼬고 사회의 모순을 찌르는 글을 쓰자니 자기에게 가해질 벌이 두려워 프란시스 베이컨은 부득이 가짜 이름을 썼을 것이라고 하는 이들. 소위 베이컨설 지지자들의 말에도 일리는 있지만 그러나 베이컨이 죽을 때까지 그 사실을 감추고 있어야 할 이유도 없고 최소한 그의 가까운 사람 가운데 하나 둘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직도 한데 그런 흔적이 오늘날까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이들은 셰익스피어의 무식함을 말하고 있다. 무식한 친구가 그런 주옥 같은 글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천재도 꼭 교육을 받아야만 글을 쓸 수 있다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시골에서 태어났고
가난과 불행 속에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 큰 작품을 내놓은 예는 얼마든지 있다. 영국의 경우만 보아도 로버트 번즈 같은 시인이나 찰스 디킨스 같은 소설가가 있다. 베이컨 설과는 달리 역시 셰익스피어 실존을 믿지 않는 또 하나의 그룹이 있다. 1920년경부터 말이 생긴 셰익스피어가 곧 옥스퍼드 17세 백작이라는 설이다. 토마스 루니에 의해 발설된 이 말은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모양이다. 햄릿은 자기의 생활과 사건을 직접 극화했다는 것이며 이 극 가운데의 등장인물들, 이를테면 폴로니어스, 오피리어, 호레이쇼 같은 인물들은 백작 주위에 실제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 심지어는 호레이쇼라는 이름의 인물이 그의 절친한 친구였다고 한다. 뿐만이 아니라 백작의 어머니는 햄릿의 어머니와 똑같았으며 백작은 어린애 같은 신부를 데리고 있었는데 이 신부가 바로 오피리어라는 것이다. 엘리자베드 여왕의 총애를 받은 옥스퍼드 17세 백작은 궁정의 신하요 학자요 시인이며 또한 대륙에 건너가 외교관 생활도 했고 거기다 자기의 극단도 갖고 있어 극도 몇 개 쓴 일이 있다는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만이 그러한 위대한 극을 쓸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설의 지지자들은 백작의 이름으로 된 극과 셰익스피어의 극을 비교하여 그 비슷한 점을 발견하고자 했었다. 어떤 설에는 백작은 퍽 불행하였으며 적도 많았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이름을 썼고 궁정의 비극을 예견하여 극을 썼다는 것이다. 또 어떤 설에는 집단설이라는 것이 있다. 즉 셰익스피어란 한 사람이 아니요 몇 사람이 합작을 할 때 내건 이름이라는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초기 작품 타이터스 앤드로니커스 같은 것을 보면 흡사 크리스토퍼 말로우의 희곡을 방불케 한다. 그 내용이며 대사가 말로우의 것인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다. 엘리자베드 여왕이 집권할 때의 영국의 내외 정세는 퍽 심각했다. 밖으로는 스페인과 대결하고 있었고 안으로는 구교도의 여왕에 대한 반발로 해서 퍽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 여왕은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의 단결과 자각을 요청하고 싶었으나 오늘날처럼 신문이나 라디오 같은 매스컴 시설이 없고 보니 부득이 연극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과거 조상이 겪은 국난을 보여주고 역경을 뚫고 역사를 이어온 위대한 인물들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애국심을 일으켜보자는 의미에서 정부는 정책적으로 연극을 장려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때의 연극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옥스퍼드 17세 백작이었다. 옥스퍼드 백작은 스트래트퍼드라는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 배우를 우연히 알게 되어 그의 대사며 소질에 감동되었다. 그래서 백작도 극을 썼고 이 젊은 배우도 몇 개 썼으며 그 밖의 베이컨 그리고 최후가 아직 석연치 않은 말로우도 몇 개 썼다. 그리하여 이 주위에서 이루어진 극을 셰익스피어 작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갑이 쓴 극을 을이 손질하고 을이 쓴 것을 병이 손질하는 등 다시 말하면 한 작품이 몇 사람의 손을 거쳐 완성되었다는 설이다. 어떻게 보면 셰익스피어 실존론과 셰익스피어 부재론의 절충 비슷한 말이지만 이 설 역시 추측에 불과하며 이렇다 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 미국의 헐저 셰익스피어 도서관장인 루이스 B. 라이트 씨는 위대한 극을 쓰려면 꼭 대학 졸업증을 서재벽에 걸어야만 하는가 하고 셰익스피어가 무식하다는 이들과 셰익스피어 부재론자들을 공박하고 있으나 하여튼 새로운 설이 앞으로 더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러시아 황제의 딸 아나스타샤를 두고 여태껏 떠들었고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아도 녹두 장군의 후예 문제를 두고 말이 많았다는 사실로 보아 위대하거나 이야기거리가 되는 인물일수록 이러한 구구한 억측이 생기는 모양이다. 근래에 도착한 외국 잡지에서 셰익스피어의 옳은 전기를 찾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한 옥스퍼드 대학의 A.L. 로즈 박사는 셰익스피어의 참모습이라는 글에서 셰익스피어 실존론을 더욱 확고히 말하고 있다. 셰익스피어가 교양이 없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교육받고 교양 있는 당시의 다른 작가에 비해 무척 겸손하고 신사다웠다고 그는 주장한다. 벤 존슨은 가브리엘 스펜서라는 배우를 죽였고 토마스 왓슨은 윌리엄 브래들리를 죽였고 말로우는 술집에서 싸움 끝에 피살당했으며 토마스 키드는 고문까지 당했으나 셰익스피어는 술 좌석을 피해 꾸준히 극작에만 전념했다고 한다. 다른 극작가나 시인들은 술을 마시며 요란하게 길거리를 돌아다녔지만 셰익스피어만은 혼자서 극작과 가족의 부양을 위해 묵묵히 일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셰익스피어의 당시의 행동과 동태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로즈는 말한다. 말로우와 베이컨이 동성애에 급급하고 옥스퍼드 백작이 많은 일에 손을 뻗쳐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셰익스피어는 그런 틈이 없었다는 것이다. 후세 사가들이 셰익스피어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는 것도 그가 너무나 신사였기 때문에 행적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셰익스피어는 대학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말로우나 로버트 그린 같은 작가에 비해 퍽 그 작품 활동이 늦었으며 대학에 못 가는 불만을 그의 소네트에서 말하고 있다 한다. 셰익스피어가 어떠한 동기로 배우가 되었는가 하는데 말이 많았지만 미국의 마크 에클즈 교수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여왕의 극단이 스트래트퍼드에 왔을 때 옥스퍼드셔를 통과할 무렵 한 단원이 사망하고 그 보충원이 필요했는데 이때 그러니까 1587년에 셰익스피어가 그 보충 단원 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배우로서의 셰익스피어도 퍽 훌륭했던 모양이다. 셰익스피어가 자기와는 1살 차이밖에 안 되는 말로우에 비하여 극작가로서 데뷔하는데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는 입맛쓴 경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 늦게 출발한 사실이 그에게는 결과적으로 더 유리하게 되었다고 한다. 말로우가 그의 지식, 철학을 전적으로 책에만 의존하면서 그 길을 주름잡고 있을 때 셰익스피어는 묵묵히 그들의 극을 보고 생각하며 몇 년에 걸쳐 소재를 모아 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극작을 시작하였을 때는 보다 강력하고 고상한 내용과 철학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어떤 작가보다도 정치에 예민하였다. 정치 상황을 극화하여 기술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정치의 결과까지 꿰뚫어보고 경고까지 했다. 베이컨이 정치에 휩쓸려 돌아다닐 때도 그는 정치라는 수레바퀴 밖에 서서 냉철히 관찰했다는 것이다. 그의 수많은 사극은 이러한 점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그는 늘 정치에 있어 책임과 의무를 강조했다. 통치자가 피통치자에 대해 느껴야 할 책임, 행위에 대한 보답, 피할 수 없는 행동의 결과, 피통치자가 정부에 대해 느껴야 할 책임을 그는 사극을 통해 강조했다. 오늘날처럼 셰익스피어에 대해 이해가 증진되어 본 적은 없다. 보다 행복하고 즐거웠던 전세기에는 셰익스피어의 위대하고 심오한 예술과 철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과학이 극도로 발전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해결지을 수 없을 정도로 착잡해가는 오늘날 셰익스피어를 이해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더욱 커가고 있다.
셰익스피어를 하나의 작가로서가 아니라 인류가 낳은 위대한 철학자요 정신적인 인도자로서 우리는 그의 작품과 인간됨을 좀 더 가까이 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작품을 논하면 자연 그의 인간을 알기 위해 전기가 문제된다. 뚜렷한 기록이나 그의 자필로 된 글이 남은 것이 없고 보니 별의별 억측도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예술에는 국경이 없다라는 말에서 좀 비약해 예술가에게는 국적이 없다라는 정도의 놀라운 논리가 생겨 소련에서는 셰익스피어로 하여금 마르크스 이론으로 무장케 하고 보드카를 마시게 하려고 대든다. 예술도 돈으로 사는 미국이지만 그들이 셰익스피어는 미국인이다 라고 하는 말은 아직 못 들었다. 그렇지만 셰익스피어 실존에 대해 회의적인 말을 하는 것은 대개 미국인들이다. 아무튼 셰익스피어라는 작가는 두고두고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수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